늦은 때란 없다. 언제든 우리가 도착한 때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혹시 내가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되돌아봐지진 않으신가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는 우리가 도착한 때가 바로 도착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때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늦다 빠르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시계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지금 내가 당도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겠죠. 12월도 벌써 중순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반달과 야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에는 무수한 곡이 많습니다만 이 마이클 호페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가를 엄마가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드는 음악입니다. 팀 포터의 플룻 연주로 들어보셨는데 플룻이라는 것이
부는 사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카랑카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조금은 이게 이제 금속성, 아무래도 부는 종류의 이 소리라는 건 좀 금속성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혀 금속성이 느껴지지 않고 부는 종류의 악기가 마치 현악기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첼로 같은 느낌을 준다. 정말 이런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매번 감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영혼 속에 뭐가 담겨서 이렇게 작곡하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매번 감탄하면서 듣는데 여러분도 아름답게 들으셨는지요? 낮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요즘은 뭐 오후 한 5시면 어둑어둑해져서 6시쯤이면 벌써 캄캄한 저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대이죠. 이렇게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좀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겨울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 그래요. 근데 꼭 일조량이 우울증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군요. 얼마 전에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지구 최북단에 사는 노르웨이, 그곳의 트롬스의 마을 사람들의 그 겨울 정신 건강에 관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위 69도 40분인데 11월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가 수평선 위로 전혀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선에 해가 전혀 24시간 아주 해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전혀 뜨지 않는 지역. 일조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이 트롬세 마을 사람들은 박사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제 박사가 이렇게 물은 거죠. 당신들은 혹시 이렇게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우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위에 움츠리다 보면 바깥 활동도 못하게 되고 좀 우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트롬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박사를 쳐다보면서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되죠? 오히려 그 질문을 너무나 의아한 듯이 아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실제로 트롬세 마을의 겨울 생활을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요. 그들이 겨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보통 트롬세 사람들은 겨울을 견뎌내야 할 그런 계절이 아니라 아주 그 자체로 충분히 즐길 만한 계절. 이거 완전히 생각의 한 끗 차이인 거죠. 겨울이라는 것은 길고 춥고 움츠리니 견뎌내야만 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계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뭐 연말 행사한다고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임을 가야 될 장소에 어쩔 수 없이 나가지 그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겨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겨울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활동, 즉 스키라든지 뭐 팽이 돌리기건 얼음에 구르기건 얼음에 씨름하기건 하여간 겨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아주 즐긴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즐기고 그리고 밤과 낮이 사라진 그러니까 붉은 이렇게 겨울 노을이 지는 거죠. 계속. 붉은색의 노을이 계속 하염없이 펼쳐지는 그 장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르웨이 속담에 나쁜 날씨는 없다. 날씨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쁜 옷만 있을 뿐. 날씨가 나쁜 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껴입고 껴입어도 또 따뜻한 보온이 되는 옷이라 해도 그 차디찬 겨울의 냉기를 막아줄 수 없는 옷들이 있잖아요. 나쁜 옷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번 겨울을 견딜 만한 계절이라기보다 겨울은 겨울대로 즐길 만한 계절이야. 그리고 집안 내에서 활동을 오히려 줄이는 게 나아. 이거보다는 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지역을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눈이 오거나 해서
빙판이 지거나 할 때는 노약자들은 특히 유념하셔야죠. 노약자가 아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운전도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겨울은 활동하지 않는 계절이 아니라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즐길 만한 계절이다. 즐길 수 있을지 말지 또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올 겨울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동굴 속에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백곰처럼 웅크리고 있는 계절만이 아니라 실내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전시회를 본다든지 음악회를 간다든지 박물관을 간다든지 문화 행사에 참여를 해본다든지 해서 오히려 겨울에는 정신적으로 더욱더 그 정신 세계를 좀 더 비축해 두는 거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가시나무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네,
그렇죠. 내 속엔 정말 너무 많은 내가 있죠. 이런 모습의 나, 저런 모습의 나. 근데 그 어떤 모습들이라고 해도 사실 참나의 모습은 이것저것은 아닐 거예요. 마음이 부리는 또 그 모양새에 따라서 이렇게도 놔두고 저렇게도 놔두고. 관세음 보살님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존재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그리고 부르는 곳마다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시네라고 하는, 언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의 모습을 놔두어 준다 하는 그 내용과 가시나무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나는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참 돌아서서 보면 1년을 꼭 도둑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시간과 세월이 어디로 다 가버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이렇게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참, 달력을 보면서 정말 12월이 맞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죠. 하지만 가야 할 것은 가고 와야 할 것은 오는 것이 또 순리 아니겠습니까? 2015년을 떠나보내고 또 다가오는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살고 싶으신지, 불교에서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 일체유심조라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 아래 앉아서는 2016년 첫 방송에 맞추어서 신년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마음가짐을 듣고 싶어서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 잘 들어보세요. 올해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이 있다든지, 또 내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었으면 하는 발언이 있다든지 뭐라도 좋습니다. 불교TV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댓글 이벤트란에 2016년 나는 무엇을 발언한다, 또는 소망한다, 이런 형식에 맞추어 글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 나는 무엇을 발언한다, 무엇을 소망한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뭐든지 좋습니다. 댓글을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을 뽑아서 나무 아래 앉아서 2016년 1월 7일 신년 특집에서 사연도 직접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선택된 몇 분에게는 핸드메이드 수제 다이어리, 그리고 또 핸드메이드로 만든 휴대용 병풍 기도첩 중에 한 개씩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핸드메이드 뭐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의 경과 자비의 경이라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경인데요. 이게 손으로 만든 겁니다. 짜자잔 쫙 보이시죠? 병풍을 첩으로 만든 이게 행복의 경. 그리고 뒷면을 쫙 펼치면 자비의 경. 그래서 이 병풍 기도첩 하나만 백에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 기차를 타던 비행기를 타시건 외국을 가시건 어디를 가시건 또 아픈 사람이 있어 병원에 계시건 누구에게든지 곁에 앉아서 이 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7분을 뽑아서 이 기도첩 4분, 그리고 수제 핸드메이드, 이 노트 정말 잘 만들었죠. 이쁘죠. 네. 여러분에게 이 기념품을 7분 뽑아서 보내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나는 무엇을 발언한다, 나는 무엇을 소망한다, 홈페이지 댓글에 한 줄씩 남겨주시고 많은 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바람 속의 책은 폴란드의 대표 작가인 여류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를 한 편 골라봤습니다. 이 심보르스카는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근데 그녀의 수상 소감이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중에 가장 겸손했던 소감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평범한 세상, 그리고 평범한 인생.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는 시어의 세계에서는, 시의 언어이죠. 시어의 세계에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상소감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함이 다 깃들어 있다 하는 말이죠. 오늘은 그녀의 시 가운데 두 번은 없다라는 글이 좋아서 함께 감상해 볼까요?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스캣송 가수로 알려져 있죠. 자닌토님. 뭐 광고에도 보면 자동차 광고에도 이 자닌토 음악이 나오고 뭐 하여튼 많은 곳들에 쓰이더라고요. 말할 적에는 보통 일반의 남성들보다 톤이 더 굵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올라가면 완전 여자보다 더 하이 소프라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성의 음색과 여성의 음색을 음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가수라고 볼 수 있죠. 자닌토의 목소리로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 아마 지난번에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영주 무섬에서의 그 방송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들 남으셨나 봐요. 그 댓글이, 무섬에 대한 댓글이 아직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까지 몇 분 더 소개할게요. 김수연 님이 좋은 경치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보았는데 끝부분에 촬영 후의 장면을 보니 카메라 찍는 분들께서 발 시려 오시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창재 감독님 말씀이 깊이 공감이 가지만 생각은 꿀떡이요 실천은 빵떡입니다. 아이고 참, 생각은 꿀떡, 네, 실천은 빵떡. 꿀떡도 좋고 빵떡도 좋고 둘 다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김경숙님은 이창재 감독님의 우리는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항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삶에 더 진솔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께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정승영님, 스님 언제나 고맙고 감사드려요. 저도 무섬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하고 부르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정함에 아주 훈훈했습니다. 저도 살아있을 때 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이정혜님, 스님 가을날 무섬마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감독님과 나눈 대화가 머리와 가슴을 번뜩 깨우쳐줍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관성 그대로 살다 보면 후회한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별 연습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현실 속에 또렷하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말씀 듣고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셨네요. 강월선님은 인생에서 필요 없는 짐들을 너무 많이 지고 다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지난 삶을 성찰하며 순간순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숙연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하영진 님도 영주 무섬마을에서의 스님과 감독님 너무나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 분 한 분께서 방송을 여전히 여사로 보지 않으셨네요. 감독님과 제가 나눈 대담, 대화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니,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와야겠다 다짐하고 각오했다 하니 정말 저야말로 또 우리 스텝이야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물론 정각사 법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네 번째 일요일 금강경 독송기도에 정각사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아쉬워. 어디에 가면 스님 볼 수 있지? 이러고 전화나 또 편지로 물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2월 20일이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일 일요일에 제가 경기도 동탄으로 갑니다. 화성에 있는 동탄 보림사에 오전 11시부터 제가 그날 법회가 있으니까, 법문이 있으니까 동탄이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혹시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가 계시다면 더 좋겠고요. 전화번호 한번 일러드릴게요. 동탄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 오실 분들은 031-8015-4877 031-8015-4877번으로 문의하셔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수북히 와 있습니다.
우편 한번 열겠습니다. 오늘 봉투부터 뭐 여사롭지 않죠. 일단 자, 한 개씩 먼저 꺼내 볼게요. 쪽지. 이분은 아까 댓글 소개해드렸던 강월선님이시네. 광주 분이시는 것 같은데. 3배를 올립니다. 이렇게라도 인사를 올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만나 뵙기 어려운 인연인가 봐요. 멀리 계시면 멀어서 그립고 만나 뵌다면 달리 드릴 말씀도 사실 없는데 그냥 좋을 것 같은 스님. 동동거리고 있는 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 죽지 않고 살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퉁명스러운 남자의 목소리. 스님, 방송으로 열심히 볼게요. 먼 길 잘 다녀가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제가 아마 광주 갔을 때 오고 싶으셔서 쪽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자. 편지가 오늘 많은데 쭉쭉쭉 몇 번 소개할게요. 김기남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군입대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구나. 교사가 꿈인 네가 사범학과를 입학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대학 새내기 시절 엄마를 자주 실망시키기도 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 모임이 있어서 늦는다 하면서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들이지만 미웠단다. 술도 기호식품이니 적당히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건만 네 버릇은 잘 고쳐지지 않았고 매번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 엄마는 불면증까지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했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올해 9월 21일 해병대 입소한 네가 무사히 6주 훈련 마쳤다고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었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앞으로 살면서도 늘 이런 아들로 남아주면 고맙겠구나. 나라에 충성하는 대안의 아들로 멋지게 군 생활 잘하길 바래. 그동안 서로 마음 표현 못한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셨네요. 이제 해병대 입소를 했어요. 6주 훈련 끝났어요. 훈련 마치니까 부모님께 편지해라 그랬거든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 한 줄인데 참 어찌 보자면 엄마들은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그냥 아들한테 속상했던 거 그냥 스르륵 다 녹아내리죠. 그래요. 이렇게 자식들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또 부모님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요. 당일 특급, 네, 당일 특급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 돈이 나왔어요. 10만 원이 나왔네. 오늘 달팽이 편지는 강남 개포동에 사신다는 지묘행 어수정님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 스님의 특집 방송이 영주 무선마을에서 열리는 걸 TV 화면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무선마을의 따가운 햇빛 아래 모든 생명체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로 강물이 흐르는 생명의 물 위에는 외나무 다리가 길게 놓여 있는 가운데 강가에 앉아 부르시는 노래가 제 마음과 함께 흘러내려갔습니다. 제 눈시울이 화끈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따가운 햇빛 아래서 춤을 추는 형상을 보며 제 마음이 법열을 느껴 이렇게 펜을 들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스님의 노래 바람 부는 산사를 들었었는데 바로 석 달 전에 우연히 이 TV에서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음악을 들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부르는 노래 속에 더 바라는 것도 욕심이다라는 가사를 듣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지요.
원수가 만난다는 외나무 다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하시는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86살입니다. 그런데 관절로 인해서 스님이 계시는 정각사까지는 갈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감사의 말씀을 편지로 드리게 됐습니다. 약소하지만 감사의 성금을 10만 원 동봉하여 보냅니다. 개포동에서 지묘행. 이런 편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막 당일 특급으로 보내시고, 이 성금과 함께 감사의 표시를 보내오셨는데, 이 돈은 제가 우리 담당 PD에게 전해서 BTN 후원금으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저보고 알아서 쓰라고 하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써도 되죠. 잠시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에 성금으로 낼까 하다가 그래도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뭔가 나도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편을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등기 속달을 보내신 거잖아요. 등기 속달을 받고 보니 그 마음이 잔잔하게 저에게 전해져 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6세가 되시고 관절 때문에 잘 걸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뼈는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 쓰라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너무 먼 길 다니시지 말고 이렇게 집안에서 그래도 운동 꼭 하시고요. 겨울에는 관절이 또 굳기가 쉽습니다. 몸 따뜻하게 하세요. 특히 발과 무릎 쪽 그리고 허리 쪽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요. 건강을 잘 돌보는 길은 우선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환희심이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제가 보살님의 곁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겠습니다. 편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등기 속달로 급하게 보내주신 그 마음 고스란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스태프들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방송 더 열심히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 사랑의 마음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돈까지 보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관심이고요. 저는 진짜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예전엔 이러질 않았는데 아주 요만한 작은 것에도 그냥 이렇게 울컥해지고 말이에요. 아유, 이러다가 정말 눈물 흘리는 눈물쟁이 스님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 담아서 봉숭아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닿으면 칠터인데 그리운 내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손도 끝에 봉숭아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매여주도 곱디 곧내님은 어딜 갔나 별세
손톱에 물들였던 봉숭아 물이 반달이 되어 나가면서 초승달이 될 때까지 우리 마음도 변함없이 그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잘라져 나가지만 사랑의 마음만큼은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손톱